방역 당국이 12세, 17세 아동 청소년 접종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강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초반에는 12세, 17세 백신 접종 권고를 했었다가 약간 스탠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 근거는 어떤 것일까요? 네, 이제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질병관리청과 그리고 질병관리청에 이제 자문을 의뢰받은 많은 전문가들이 국내외 여러 가지 통계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12세에서 17세까지 백신 접종을 강제했을 때와 그리고 지금 12세, 17세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비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잠정적으로 12, 17세에게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신근염 같은 부작용 사례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12세, 17세, 우리나라 유행 상황을 감안했을 때 12세, 17세의 코로나19 발병 비율이라든지 혹은 중환자로 이어지는 비율 등을 따져봤을 때 명쾌하게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다라고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늘상 다뤘던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설 교수님께서 좀 민망하셔가지고 자화자찬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며칠 전에 설대호 교수님과 정은경 청장이 공교롭게도 약간 핑퐁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설대호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유행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지금 12, 17세에 허락되어 있는 화이자 백신의 이상 반응을 신근염 같은 이상 반응을 양상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12, 17세에게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할 만한 이점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정은경 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완곡하게 반론을 제시했는데 그 이후에 내부에서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어제 결론은 백신 접종을 11월부터는 12세, 17세에게도 가능하도록은 하되 가능하나 12, 17세 중에도 뭐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위험한 분들이 있어요. 위험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기저질환자. 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주로 백신을 접종하지 백신 접종을 강제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예,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은 9월 말입니다. 9월 말인데 정은경 청장이 국회 답변을 하면서 12, 17세에 백신 접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8월 말이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예. 8월 말입니다. 8월 말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9월 1일 날 이 방송에서 데이터, 미국에 있는 데이터나 이런 거를 다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제 굉장히 반대한다 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 썸네일 제목이 정 청장 지금 난 그 연령대의 백신 반댈세 이러면서 제목이 나갔었죠. 이게 나가니까 정은경 청장이 그 다음 날인가 다시 말씀을 하세요. 마치 저에게 반박을 하듯이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그 다음인가 그 다음 날에 제가 정 청장에게 반발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당장은 적합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제 입장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것은 몇 가지로 추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는 원래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할 때는 위험 대비 이익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백신 접종을 많이 한 국가들에게서 상당히 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 같은 데서는 이 아이들에게 접종을 다 하지는 않겠다. 심지어는 일부에게 하더라도 화이자 백신을 1회 접종만 하겠다. 또 다른 나라들도 대상에 대해서 아직 확정을 못하거나 심근염 위험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엇갈리면서 우리 방역당국이 심층적으로 다시 평가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방역당국이 상당히 제대로 된 입장을 내고 있다. 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는 않은데 기회가 된다고 하면 방역당국에도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연령대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 방역당국이 한 2걸음 정도 물러났다. 그런 점에서 저는 환영한다. 그렇지만은 좀 더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챙겨야 될 것은 더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다. 그 말씀드립니다. 영국 정부 얘기를 해주셔서 12세, 17세, 그러니까 12세, 15세 청소년에게 영국은 화이자 백신을 1차만 맞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 연령대에 결국은 백신 접종을 할 게 영국 정부는 어제 다시 또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래는 화이자 백신밖에 없었어요. 그러는데 영국이 모더나 백신도 이 연령대에 접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심지어 부스터샷으로도 모더나 백신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아무래도 이 연령대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이 mRNA 백신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심근염의 위험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어쩔 수 없이 2회 접종을 하게 되면 위험이 더 커지니까 1회 접종만으로 물러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저는 영국 정부의 입장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그럼 백신 접종 1차만 한다고 해서 심근염 위험이 없냐는 거예요. 그렇지 예.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위험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효과는 그런 정도면은 위험 대비 효과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1차만 맞았을 때. 1차만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받아들입니다만은 여전히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영국의 조치라고 하더라도 또는 우리나라가 영국의 조치 같은 걸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반대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식의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안이라 함은 짤막하게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제일 먼저는 노바백스 백신이면은 저는 동의하겠다는 네. 거예요. 노바백스 백신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허가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걸 결정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노바백스 백신을 가지고 지금의 연령대의 백신을 접종하겠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다. 동의하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12세에서 17세 노바백스가 허가가 나면 접종하는 거 허용한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질문 한 가지만 드려보죠. 뭐냐면 저희가 며칠 전에도 노바백스를 다루긴 했는데 허가가 지금 안 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강 기자의 의견은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다.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주셨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답답한 부분인데 우리나라 이제 규제 당국이면 식약처인데 식약처에서 계속 만지작거리고는 있어요. 만지작거리고는 있는데 다른 나라의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 소리를 들으려면 선진국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선진국이라고 하지 말고 선진국에서 해온 일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 규제 당국의 노하우가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쌓여 있거든요. 자,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저는 우리나라가 유럽 EM이라든가 아니면 영국이라든가 그 미국에 앞서가지고 이 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언론이 다른 나라에서도 허가 안 난 것을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허가를 냈을 때 분명히 거품 물고 달려들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리스크 예. 포인트죠. 근데 싸워야죠, 필요하다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 예를 수 들어서 있겠습니까? 선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바백스가 우리나라에서 임상 시험을 긴급 사용 승인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옵션이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먼저 활용하지 못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나라가 먼저 긴급 사용 승인을 하면은 우리나라를 따라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노바백스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지금 노바백스는 대량 생산이 어느 정도 가능한 지금 물적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거예요. 결국은 이제 식약처장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게 결국 그 자리를 물러나는 거잖아요. 아니 물러나면 되잖아요.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적어도 공직에 봉사하는 사람이 그런 겁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걸으라 그러면 목을 걸고 옷을 걸으라 그러면 옷을 걸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왜 겁내냐라는 거죠. 오로지 국민을 생각하고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것이 최선인가? 내 하나의 자리를 물러날 수 있어서 많은 국민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또 뜻하게 그런 직을 걸면 되는 거죠. 그런 걸 뭘 검을 내느냐는 기자들은 거죠. 어떻습니까? 기자들 분명히 거품 물고 달려들 텐데. 거품 물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본인에게 당당하고 본인이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맞는 방향으로 가면 결국에는 질질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노바백스를 좀 주도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승인을 하고 그 연령대는 노바백스를 마치게 한다고 하면 두 분은 찬성한다. 왜냐하면은 훨씬 더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상 반응 사례들이 확인된 것들을 긴급 사용 승인을 해가지고 지금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최근에 제 처제의 아들 대학교 2학년인생인데 백신 접종,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상당한 심근염 증상을 보여서 제가 이제 아는 의료진에게 보내서 초음파 검사를 했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 의사의 말이 이겁니다.
최근 들어서 환자 내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비슷한 증상으로. 그래서 이 의사분도 저한테 걱정스럽다면서 토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연령대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하기보다는 더 안전한 방식으로 가야 국민의 걱정을 덜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저는 말씀드린다. 그 말씀입니다.